오늘은 탈모학 개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제가 그동안 10년 넘게 탈모 환자들을 보면서 제일 많이 오시는 부분에 대해서만 얘기를 드릴게요. 뭐 좀 독특한 특이한 탈모 같은 경우는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일 많은 분들이 궁금하신 게 탈모냐 아니냐예요. 내가 탈모냐 아니냐 그걸 정말 많이 궁금해하세요. 특히나 검색을 좀 해보지 않고 바로 내가 탈모인지 아닌지 이렇게 오시는 분들, 잘 모르고 오시는 분들은 그냥 대뜸 내가 탈모예요 아니에요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그랬을 때 탈모냐 아니냐를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흔히들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하루에 뭐 몇 가닥 이상 빠지면 탈모다, 뭐 아니면 뭐 어떻게 하면 탈모다 이런 게 있는데, 사실 기준은 사람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어떤 기준을 정확하게 잡을 필요는 없고요. 우리가 예를 들면 기침을 하면, 콧물이 나면 보통 우리가 뭐라고 의심을 하죠? 감기를 의심하죠. 그래서 내과를 만약에 가요. 그러면 증상을 얘기하면 대부분 감기네요 하고 처방이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증상을 가지고 병원에 방문했을 때 병원에서 기침한다고 그럼 피검사하고 뭐 엑스레이 찍고 뭐 촬영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증상만으로 판단할 수 있는 질병이 있다는 거죠. 그럼 탈모를 질병이라고 했을 때 탈모의 증상이 뭐냐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변화가 있어야 돼요. 변화가 없으면 탈모가 아니라는 걸 전제로 깔고 가셔야 됩니다. 빠지는 양이 늘었다. 옛날보다 늘었냐 줄었냐가 포인트입니다. 나는 옛날에도 많이 빠지고 지금도 똑같이 많이 빠지고 그건 탈모가 아니에요. 머리숱이 많은 분들은 많이 빠질 수 있고요. 머리숱이 원래 적었던 분들은 적게 빠질 수 있거든요. 매일마다 뭐 100개씩 빠져야 탈모입니다. 그게 아니에요. 50개가 빠지던 분이 갑자기 어느 날부터 70개, 80개, 100개 이렇게 빠진다. 그게 빠지는 양이 늘었기 때문에 탈모 증상이라는 겁니다. 원래 100개 많이 빠지는 분들이 원래 100개 계속 많이 빠지는 건 탈모 증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보통 머리를 만져봤을 때 많이 느껴요. 남자 같은 경우는 헤어 제품을 바르거나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머리를 묶거나 할 때 옛날보다 만져지는 그 느낌이 월등히 줄었다. 역시 변화죠. 그 느낌이 줄었다면 탈모 증상입니다. 세 번째, 내가 거울을 봤을 때 변화죠. 안 비어 보이던 부분들이 비어 보이기 시작했다거나 내 이마 라인이 좀 변화가 됐다거나 그런 변화가 이제 증상입니다. 다만 대뜸 내가 탈모일까? 그럼 아무도 몰라요. 사실 탈모는요, 초기에는 겉으로 보이는 게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보통 탈모라고 느끼는 분들이 심해서 오시는 분들은 누가 봐도 너 탈모구나라는 걸 알 수 있지만 별로 심하지 않은 분들은 왔을 때 그분들께 여쭤봐요. 주변에서 본인 보고 탈모라고 하냐? 그러면은 대부분 아니라고 하는 분들이에요. 근데 본인은 느껴졌기 때문에 온 거거든요. 사실 저는 처음 보는 입장에서는 그분의 과거를 모르기 때문에 변화를 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우리가 흔히 탈모라고 하면요, 남성분들, 여성분들, 남자는 M자가 올라가고 정수리가 벗겨지거나 여성분들은 전체적으로 숱이 약해지거나 이런 양상으로 나타나는데, 여기에서 한 가지 비교를 해야 되는 게 있어요. 바로 노화로 인해서 탈모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노화는 우리 모두에게 생기는 겁니다. 지금 저에게도 생긴 현상이고요. 지나가는 모든 사람을 붙잡고 데리고 와도 노화가 일어나 있을 겁니다. 노화로 인한 탈모를 여기서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환자분들이 흔히 병원에 오셨을 때 카메라로 이제 확인을 한번 부탁을 드린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게 좀 구분이 가야 되는 거예요. 노화로 인한 탈모도 당연히 우리 몸에는 모두에게 있을 거라는 거죠. 노화로 인해서 머리가 얇아진 거, 그리고 아니면 우리가 흔히들 여자들 남성형 탈모, 여성형 탈모로 머리가 가늘어진 부분, 그걸 100% 비교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게 포인트예요. 카메라로 찍어서 약해진 모발을 찾는 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카메라로 찍었을 때 약해진 모발이 과연 노화로 인한 건지 아니면 남성형 탈모나 여성형 탈모로 인한 건지에 대한 그 구분을 해야 되는데 그게 힘들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저는 말씀드릴 때 카메라로 찍는 건 크게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카메라로 찍어봤자 이건 확답을 정확하게 뭐다라고 내릴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증상이 제일 중요합니다. 저는 이제 환자분들께 카메라로 찍어드리면서 이렇게 찍으면 100% 탈모인 거를 증명해 줄 수는 있다. 하지만 남성형 탈모냐 여성형 탈모냐 이런 구분을 할 수 있는 용도로는 쓸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카메라로 찍는 게 겁주는 용도랄까요? 어떤 뭐 샵이나 이런 데서 당신 탈모네 라고 겁을 줄 때 저는 쓰는 용도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쓰지 않아요. 왜냐면 이건 의미가 없거든요. 구분을 하는 데도 의미가 없고
그걸로 인해서 뭔가 결정을 내리는데도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탈모냐 아니냐는요, 증상으로 판단을 한다 라고 명심을 하시면 될 거고요. 본인이 증상이 있다면 그건 탈모라고 의심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노화가 섞여 있을 거기 때문에 좀 애매할 수 있으나 남성분이면 남성형 탈모, 여성분이면 여성형 탈모라고 그냥 판단을 내리고 치료를 결정을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게 제일 간단하고 환자분들께 맞는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증상이 있냐 없냐는 사실은 병원을 가지 않아도 충분히 알 수 있는 것들이라서요. 그 부분을 제일 먼저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간단해요. 남성형 탈모는요, 원인이 밝혀져 있고요. 여성형 탈모는요, 원인이 정확히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료 방법이 약간 비슷하면서도 달라요. 남성형 탈모는요, 원인이 밝혀져 있기 때문에 원인에 대한 약이 있고요. 여성형 탈모는 원인이 밝혀진 게 아니기 때문에 원인에 대한 약은 따로 없습니다. 그게 가장 큰 차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이제 탈모 치료라는 건 하나 뭉뚱거려서 종합적으로 탈모 치료 덩어리가 있다면요, 이 덩어리는요, 남녀 모두, 남녀노소 불문하고 모두에게 거의 공통적이에요. 여기서 딱 하나 떨어져 나오는 게 남성형 탈모 약입니다. 남성분들이 증상이 있으시다면요, 남성형 탈모약을 먹으면서 그 나머지 탈모 치료 관한 그 부분들을 하시면 되고요. 여성형 탈모인 분들은요, 남성형 탈모처럼 원인에 대한 치료약은 없기 때문에 그건 제외하고 나머지 탈모 치료 방법들을 받으시면 됩니다. 탈모 치료에 대한 간단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럼 그 나머지 탈모 치료에는 뭐가 있냐? 가장 기본적인 게 첫 번째, 미녹시딜이라는 약이 있고요. 두 번째, 모발 영양제. 세 번째, 그 외에 탈모 샴푸라든지 무슨 앰플 같은 제품들. 이게 홈케어라고 보시면 되고요. 병원 치료로는 첫 번째, 주사 치료. 두 번째, 레이저 치료. 세 번째, 그 외에 뭐 산소 치료라든지 아니면 두피 마사지 뭐 등등의 다른 이제 스케일링이라든지 관리요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으로 제일 중요한 게 수술 또는 요새 제일 좀 많이 환자분들이 찾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 두피 문신, 이런 시술 같은 방법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외에 탈모 치료는 없다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크게 고민해보지 않으셔도 되는 방법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크게 비용 대비 효과도 없을 뿐더러 증명되지 않은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 안에서 환자분들이 내가 어떤 치료를 받을까 의사와 상담을 통해서 결정하시면 탈모 치료 쪽으로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사실 탈모는 엄청난 큰 범위가 넓은 질환의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정의를 내릴 수 있고 간단하게 치료 방법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민간요법들과 잘못된 뉴스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좀 오해하지 마시고요. 충분히 판단하시고 선택하시면 전혀 문제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